이는 앞으로 프리다 칼로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두 번째 비극으로 작용합니다. 성수영 기자님, 디에고 리베라의 여성 편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도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는데요. 디에고 리베라가 겨우 6살 때부터 홍등가를 드나들었다,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만났던 여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하면 러시아, 미국, 멕시코 다양하고요. 또 이제 유명 화가, 헐리우드 배우, 모델처럼 직업들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글로벌하게. 아니 저런 배바지 아저씨가 뭐 좋다고. 와. 심지어 디에고 리베라는 사실 이미 2번의 결혼을 했고요. 2번이요? 그럼 네. 이게 3번째예요? 네, 여러 명의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심지어 더 황당한 점은 디에고 리베라가 사실 전처와 이혼한 상태도 아닌 유부남일 때 프리다 칼로와 만나고 결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최악이다. 그럼 이 결혼식을 전 부인은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겠죠. 그래서 분노한 디에고 리베라의 두 번째 부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찾아가지고 머리끄댕이 끌어잡고 네가 이 어린 게 네가 꼬리 쳤지서부터 네가 옆구리 쿡 찔렀지 뭐 이러면서 시작됐겠죠.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결혼식 피로연애 들이닥쳤습니다. 아, 진짜 드라마 같다. 드라마 같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색한 대화가 있는데요. 이걸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누군가요? 전 부인입니다. 전 부인이라. 아니 여기 여성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왜 부인을 해요? 잘 자, 살려주세요. 가볼게요.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아니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어서 법적으로 부부인 거 알아 몰라요? 내 남편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아닌 내가 빠지겠어요? 이왕 온 거 밥이나 대충 먹고 가. 이 쬐끄만한 여자가 당신 세 번째 부인인가요? 디에고가 내 다리 대신 선택한 다리가 고작 이 삐쩍 마른 막대기 2개라니. 자, 디에고 리베라의 전처는 이렇게 프리다의 다리를 조롱을 한 거죠. 어머머. 자신의 결혼식에서 이런 말을 들은 프리다 칼로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불쌍했겠죠. 아픈 치고를 들춰내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았던 시절을 또 들추니까. 그렇죠. 이때 디에고 리베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으세요? 뭐 본인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디에고 리베라는 술에 잔뜩 취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총을 아무데나 난사하다가 손님이 다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총을 쐈다고요? 왜 만나는 거야? 와, 진짜 이거는. 결국 프리다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식장을 떠났습니다. 야 총을 쏘는데. 다신 보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러고 계속 살았어요? 네. 야.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솔직히 결혼식장에서 총 쏜 사람인데 뭐 알만하죠. 총으로 맞을까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와, 근데 프리다 칼로의 신혼 생활이요. 정말 막장 드라마의 실사판이었는데 신혼부터요? 네. 디에고 리베라가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얘가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신혼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요. 와, 좀 규현 씨가 되게 잘 맞히시더라고요. 이런 쪽엔 누가 텄어? 이거 퀴즈였으면 와. 맞췄다. 심지어 그 결혼식에서 행패를 부렸던 전처를 신혼집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전처를? 네. 그 전처가 시시때때로 신혼집에 드나들고 뭐 2층에 같이 살기도 했대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다 칼로의 신경을 긁는 거예요. 시어머니야?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이로는 시어머니 맞을 듯. 심지어 디에고 리베라는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 되는 여자하고는 꼭 관계를 맺곤 했다는데요. 이에 대해서 프리다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내 그림의 모델과 늘 성관계를 하지. 이건 마치 악수와도 같은 것이니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 와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 정신적으로 약간 네, 아예 정신병인 것 같아요. 성적인 아니, 것도 그냥 너무 그냥. 엮이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도
디에고 리베라에 대한 프리다 칼로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고 왜 그러는 합니다. 거야 진짜? 지금 무슨 마력인 거죠? 왜냐하면 디에고 리베라는 자기의 예술성을 알아봐준 스승이었고 존경하는 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프리다 인생 자체가 친구가 고팠던 아이야.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확 빠진 거야. 근데 그건 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와 사실 잘 지내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림도 그리지 않고 내조와 살림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디에고 리베라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갈망하던 시기에 프리다 칼로가 간절하게 원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식? 프리다 칼로는 바로 디에고 리베라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거. 하지만 아시다시피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 이후에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더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강한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프리다 칼로가 그린 그림에도 잘 드러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모세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 것 같으세요? 출산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자궁에 있는 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림 속에서 태양과 여러 사람들이 요람 속의 아이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임신과 출산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틀어서 우주가 가장 정성을 기울여서 행하는 신성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기를 정말 원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프리다 칼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소원대로 된 거예요? 임신이 됐나 보다. 디에고와 결혼을 하고 몇 달 후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기적이다. 프리다 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겠죠. 진짜 행복했겠다. 와. 하지만 여기서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고통으로 떨어뜨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프리다 칼로의 골반이 너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더라도 낙태 수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몸과 마음을 미처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프리다 칼로는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디에고 리베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홍성 기자님, 미국에서 갑자기 뭐 디에고 리베라는 왜 부른 거죠? 당시 미국이 대공황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이제 위기를 맞이한 경제를 살리려고 뉴딜 정책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의 벽화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서 최고의 벽화 화가로 이름난 디에고 리베라를 보고 이제 부르기로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으로 간 다음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제 리베라 씨가 또 본인의 여성 편력, 미국 여자들을 만나면서 디에고 리베라는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 여러 군데에서 개인전까지 열면서 화가로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하지만 프리다는 매일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932년 25살이 되던 해에 프리다 칼로에게 또 한 번 비극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낙태를 한 다음에 크게 상심했던 프리다 칼로는 놀랍게도 두 번째 임신에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임신 4개월 만에 심한 하혈과 함께 또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헨리 포드 병원인데요. 프리다 칼로가 유산을 했던 바로 그 장소가 헨리 포드 병원입니다. 아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럼 교수님 지금 이 그림에서 프리다 칼로 주변의 것들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일단 태아는 프리다 칼로가 잃은 아이겠지요.
그리고 골반뼈와 여성의 생식기관 모형이 있는데 망가진 칼로 본인의 몸을 나타내고요. 또 의료 기계가 있는데 아이를 미처 구해내지 못한 의학 기술을 뜻합니다. 그림을 보면 프리다 칼로는 유산한 순간을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다는 이후에도 유산의 고통을 담은 그림을 여러 번 그렸는데요. 대표적인 작품들을 유산에 보겠습니다. 관한 것만 그렸나? 이건 너무 끔찍하다. 이 작품은 나의 탄생입니다. 그림 속의 아이 얼굴을 보면 프리다 칼로 자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던 순간 또 동시에 본인이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아이 둘 다를 의미하겠죠.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해부학 그림 같네. 네, 맞아요. 항상 울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프리다 칼로의 몸과 태아를 마치 인체도처럼 굉장히 정확하고 또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또 등에서는 팔레트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의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해 보겠다는 프리다 칼로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삶에서 겪은 고통을 그림에 그대로 투영을 시켰네요. 네. 이제 프리다 칼로의 그림들이 왜 이렇게 파격적이고 적나라한지 짐작이 되시지요. 네. 네. 이렇게 프리다 칼로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고향에 돌아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디에고 리베라가 역대급 스케일의 벽화 의뢰를 받으면서 미국에 더 머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벽화를 의뢰한 건 당시 순 자산이 미국 전체 GDP의 1.5%를 차지했던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록펠러 가문이 뉴욕 한복판에 대규모 빌딩 단지인 록펠러 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디에고 리베라에게 미국의 자본주의와 산업이 건재하다는 의미를 담은 벽화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벽화인데요. 록펠러 가문은 벽화를 보고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왼쪽 위에 저거 뭐야? 근데 잘 그리긴 한다. 화생방 할 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딱 있으면 맞추실 수 있는데. 아는 사람? 네, 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렵긴 하겠네요. 야, 이거 너무 뭐가 많아서. 공산당원이었는데 그 공산당원이 누가 있어? 그 레닌 있네 저기. 그 레닌 있네 저기. 레닌 얼굴을 다 아시는구나. 와, 네. 정답. 네, 규현 씨. 레닌을 그려넣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우와. 그림 속에 그 사회주의 사상가들 그리고 중요한 공산주의 인물들을 그려 넣었기 이건 때문인데요. 뭐야 또? 자기가 공산당이잖아. 아, 그래도 참.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일단 레닌은 너무나 빨리 찾으셨어요. 네. 여기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을 썼던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을 마련한 카를 마르크스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널리 전파하고 소련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트로츠키입니다. 저 사람이 트로츠키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휴. 저런 걸 그릴 생각을 했지? 홍성 기자님, 이게 분명히 록펠러 센터를 짓고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이 디에고 리베라는 왜 사회주의 요소들을 잔뜩 때려 넣은 거예요? 당시 미국은 대공황 때문에 실업자나 아니면 구걸하는 빈민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던 디에고 리베라가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사회주의적 요소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부탁을 한 게 있는데 왜 전혀 다른? 저기 누가 봐도 뭐야, 이게? 레닌인 사람 그려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벽화를 보고 록펠러 가문이 어떻게 했겠어요? 페인트를 부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수정하라고 했겠죠. 벽을 뜯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거. 정말 벽화를 철거하고요.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와의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와. 이후로도 디에고 리베라의 다른 계약들도 줄줄이 취소가 됩니다. 하여튼 왜 쓸데없는 자기 사상을 위기가 저렇게. 찾아왔네. 결국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사건이 프리다 칼로에게는 전화위복이 돼서 1934년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 그래. 그런데 그토록 꿈꿨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프리다 칼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뭐였지?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바람에 세 번째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해야 했고요. 프리다 칼로의 버팀목이었던 크리스티나가 디에고 리베라와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에? 아니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왜 그런 거야? 입에 아니 담기 싫은. 설마.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크리스티나가 언니를 간호하려고 프리다 칼로와 한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뒀겠냐고 리베라가. 그래, 거기 엄청 유혹했겠지. 아니 근데 크리스티나도 이상한 사람이네요. 좀 다 이상해. 정상이 아닌데? 두 사람의 불륜이 발각됐을 때 디에고 리베라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시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상황을 각색한 대화가 있는데요. 규현 씨와 김소양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자, 최악의 남자인데 이 사람. 음. 나는 성격이 괴팍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싶소. 계속 상처를 주고 싶소. 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죠. 다시 할게요, 또 가요. 나는 성격이 괴팍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싶소. 프리다, 당신은 나의 역겨운 성격이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여인이오. 내 인생에는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차 사고고 또 하나는 당신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당신이 더 최악이에요. 이제 좀 뭔가 느끼는 그래, 거? 이제 좀. 이제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떠나야지. 떠나야지. 진작 떠났어야지. 에휴. 아유. 디에고 리베라와 여동생의 불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프리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못 참지. 둘이 또 되게 각별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이거는 상처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의 불륜 때문에 고통받은 마음을 그림으로도 표현했는데요. 심장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네. 또 심장을 찔렸구나. 아 이번엔 심장이에요. 네, 이 그림은 가슴 아픈 기억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가슴에서 도려내진 정말 커다란 심장이 피를 쏟아내면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죠. 배신을 당한 후에 텅 비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네. 찔렸던 쇠파이프처럼 이번에는 가슴을 그렇게 찔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건 누구지? 우리 아까 처음 봤던 거. 네. 이게 몇 개의 작은 상처라는 작품인데 그림 속 상황이 어때 보이세요? 그냥 온몸이 난도질 당한 거죠. 몇 개의 작은 상처지만 너무 커 보이는 상처 같은데. 이 그림은 한 여자가 정말 잔혹하게 살해당한 듯한 현장을 묘사한 건데요. 그런데 한 손에 칼을 쥔 남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이 그림 속에서 여자는 프리다 칼로 자신이고 남자는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디에고의 불륜은 마치 자신을 죽인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걸 살인 현장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죠. 성수영 기자님, 프리다 칼로는 왜 저 그림에서 자기의 고통을 살인의 현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 멕시코를 떠들썩하게 한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남자가 부인을 여러 번 칼로 찔러서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범인은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몇 번 찔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가 자신한테 저지른 짓이 이처럼 무심하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말도 했잖아요. 난 원래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네. 찌르지만 않았지 뭐.
세상에서 가장 믿고 가까웠던 두 사람의 배신은 프리다 칼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